네, 안녕하세요. 에펜의 노준수 세일즈 매니저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에펜은 호주에 기반한 데이터 어노테이션 회사로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학습 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저희가 글로벌 AI 개발사들과 함께 성공적인 AI 배포를 위한 학습 데이터 품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영향으로 글로벌 AI 시장의 발전은 가속화됐습니다. 최근 서베이에서 52% 회사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AI 기술 채택을 가속화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86%의 회사들이 AI가 당사의 주류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72%의 회사 경영진은 AI가 미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AI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학습 데이터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에펜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이 전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AI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AI 라이프 사이클의 효율은 학습 데이터 가공과 수급 과정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먼저 AI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발견하고 그 비즈니스 니즈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한 뒤에 AI 모델을 개발하고 수집한 학습 데이터, 수집하고 가공한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을 시험하고 배포,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반복적인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과정은 데이터를 수급하는 과정입니다. 모델을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환경에 맞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가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라벨링 과정이라는 것이 AI 모델링과 일반 알고리즘 개발 과정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인 알고리즘 개발 과정은 코드 개발, 코드 테스팅, 배치 및 모니터링의 반복적인 사이클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AI 모델 개발 과정은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한 뒤에 AI 모델 코드를 개발하고 모델의 학습을 시키고 그 위에 모델을 테스팅한 뒤에 다시 필요한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그런 반복적인 사이클을 거친 뒤에 배치 및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AI는 코드와 데이터로 이루어지는데요.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분이신 앤드류 응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는 AI 모델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 성능 개선은 이미 특정 수준에 다다랐고 저희는 해당 모델 성능에 상응하는 비즈니스 니즈에 필요한 그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학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데이터 개발 외에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 클리닝에 쓰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데이터가 늘수록 모델 성능은 개선됩니다. 실제적인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지넷과 같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을 살펴보자면 2017년부터 모델 개선을 통해서 정확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벽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4% 정도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철근 공장에서 사용되었던 인식 모델인데요. 철근이 결함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모델의 기본 성능은 76.2%로 조금 저조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드 개선을 통해서 정확도를 올려보려고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을 개선함으로써
17%에 가까운 정확도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는 아직도 AI 개발의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18%의 응답자들이 데이터의 양이나 질의 부족으로 인해 AI 성능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에어비앤비는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 중 70%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사용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개발사들은 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그것은 플랫폼과 워크플로우의 부재입니다. 필요한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UI와 그를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AI 툴을 갖춘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어노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개발사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에펜의 데이터 어노테이션 플랫폼은 매트릭스 고라고 불리는데요. 저희 매트릭스 고는 프로젝트 관리, 리소스 관리, 보안 옵션 등 데이터 어노테이션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레이블링 엔진을 통해서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음성 어노테이션 툴입니다. 저희 음성 어노테이션 툴은 자동 음성 인식 모델을 활용해서 제공받은 음성 데이터에 있는 음성을 자동적으로 주석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 어노테이션 된 텍스트를 작업자들이 수정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인력의 소요를 그리고 시간의 소요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툴은 저희 키포인트 어노테이션 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키포인트 어노테이션은 수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어노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아이의 얼굴만 해도 40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가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된 노동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 자동 어노테이션 툴은 예를 들어 오른쪽 손을 어노테이션 하는데 17개 정도의 포인트가 필요한데 6개 정도의 포인트만 어노테이션 하면 나머지 포인트들은 자동으로 어노테이션 되는 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2D 어노테이션 툴은 객체 인식뿐만 아니라 객체를 추적해서 나머지 프레임들에서도 해당 객체에 대한 자동 어노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어노테이션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노고를 덜 수 있고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적으로 나머지 프레임에서 어노테이션이 진행이 되면 그 어노테이션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당 객체를 어노테이션 했을 때 혹은 수정했을 때 나머지 프레임들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그리드뷰 기능입니다. 저희 툴 같은 경우는 한 프레임에서 한 객체를 어노테이션을 변경을 했을 때 나머지 프레임에서도 그 객체의 어노테이션이 변경이 됩니다. 그를 한눈에 보고 나머지 프레임들에서도 필요한 수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드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3D 라이다 어노테이션 툴입니다. 저희 3D 라이다 어노테이션 툴은 자동 크기 보정, 연속 프레임 자동 객체 추적, 2D 이미지 투영 및 센서 퓨전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툴 내에서 검수 그리고 고객사가 작업 완료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검수자와 작업자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와 고객사 이 두 파티가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인력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 3D 어노테이션 툴에서 차선 자동 인식을 하는 모델인데요. 아시다시피 라이다는 빛을 반사시켜서 거리 데이터를 얻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을 인식하는 것에 문제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자들은 잘 보이지 않는 차선을 하나하나 각 모서리를 따서
각 꼭지점을 따서 어노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에펜의 매트릭스 코는 자동 어노테이션 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차선을 자동적으로 어노테이션하는 툴을 제공함으로써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매트릭스 코의 보안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펜은 어노테이션을 할 때 클라우드에서 진행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작업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데이터 보안에 이슈가 있다고 느끼시는 고객사들이 많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와 사스 옵션을 통해서 다른 보안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기능과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라이선스를 구입하셔서 온프레미스 플랫폼을 구입을 하신 고객사들에게는 해당 고객사만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지정해 드림으로써 프라이빗 클러스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구독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는 사스 플랫폼과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확보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데이터 서비스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스페이스에만 원천 데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스 플랫폼의 일회용 안전 URL을 통해서 내부 작업자들과 크라우드 작업자들이 접근을 하게 되고요. 작업이 완료된 파일은 바로 고객사의 데이터 스페이스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에펜의 클라우드에는 고객의 데이터가 전혀 남지 않는, 그를 통해서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확보시켜 드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품질 검사 로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그 작업을 할 때 생겨났던 모든 로그들을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플랫폼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많이 작업이 되었던 2D 이미지, 라이다, 비디오 어노테이션, 오디오, 키포인트 등 통상적인 어노테이션 기존 태그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AI 시장에서 새로운 어노테이션 니즈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은 2D 이미지여도, 같은 차량을 어노테이션해도 원래는 바운딩 박스만 어노테이션 하던 그런 어노테이션 방식에서 바운딩 박스 내에 차의 바퀴, 4개의 바퀴가 바닥에 닿는 점을 어노테이션 하길 바라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노테이션 니즈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HTML, CSS 등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들을 활용해서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템플릿을 커스터마이즈해서 고객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플랫폼의 워크플로우는 커스터마이즈 하신 템플릿에 자동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를 수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플랫폼과 워크플로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크플로우에 대한 것은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데모를 할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에펜의 워크플로우는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로 진행이 되는데 각 워크플로우에서 작업이 할당된 작업자들, 어노테이터들의 효율을 분석할 수 있는 애널리틱스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해당 대시보드를 보고 효율이 떨어지는 어노테이터들을 재학습을 시키거나 재학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어노테이터들을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키고
그 워크플로우를 다른 워크플로우에 바로 유연하게 할당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라이다 툴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툴 내에서 고객사가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 소요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프로젝트 관리자가 보게 되는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데이터 중에 한 줄기를 한 워크플로우에 할당을 해놓았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에 들어가게 되면 관리자가 실제 작업률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제 자신에게 데이터를 할당해 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어노테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D 어노테이션 툴에 들어가게 되면 각 차원들을 크게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2D 이미지도 포함해서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2D 이미지가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툴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각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각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2D 이미지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세세한 센서 퓨전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각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D 이미지에서 비추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D 공간에 있을 때는 2D 공간에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커서가 2D 공간에 있을 때는 3D 공간에 어느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더 세세하게 센서 퓨전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노테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차량을 어노테이션 해볼 건데요. 바운딩 박스를 형성한 뒤에 그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각 차원에서 조절해서 사이즈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차원에서 수정을 진행해도 나머지 모든 차원에서 변화가 업데이트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D 공간에서 어노테이션이 끝난 뒤에는 2D 공간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해당 객체, 즉 차량이죠. 해당 객체의 두 가지 특성이 빠르게 연동돼서 어노테이션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성이라고 하면 3D 라이다 그리고 2D 카메라 이 각자가 하나의 특성이 되겠죠. 그럼 저희의 자동 어노테이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1, 이 어노테이션이 된 뒤에는 나머지 프레임들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AI 모델의 예측치가 나옵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잘 맞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한 네 번째 프레임부터 예측치가 잘 안 맞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라이다 장치를 달고 있는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예측치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도록 예측치가 엇나가기 시작한 부분의 프레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4번 프레임이고 아까 처음에 어노테이션 했던 게 1번 프레임인데요. 이렇게 수정을 거치고 나면 해당 프레임과 그 전 수동으로 어노테이션을 진행했던 프레임 사이에 프레임들의 예측치가 정확해진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번, 3번 프레임의 예측치가 굉장히 정확해진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상황마다 다른 이런 변수들을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도록 키프레임, 이 수동으로 한 프레임들을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키프레임에서의 어노테이션을 업데이트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동 어노테이션 기능의 성능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한 개의 객체를 더 어노테이션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형성하게 되면 각 객체가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차량, 트럭, 자전거, 보행자, 각 분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이 분류들은 언제나 커스터마이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이 4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류가 어느 객체를 가지고 있고 그 객체들의 어떤 특성들이 3D, 2D 특성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많지 않습니다. 저희 앱에는 이와 같은 각 분류의 각 특성, 각 분류의 각 객체와 각 특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어노테이션을 검수하거나 어노테이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 정도의 바운딩 박스를 어노테이션을 하고 작업을 한번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작업자가 작업을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 관리자가 보았을 때 해당 워크플로우에 들어가 보면 작업자의 작업이 완료되었고 검수자에게 작업이 토스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워크플로우에 할당된 작업자들이 어노테이션의 효율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분석할 수 있는 애널리틱스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 분석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학습 혹은 프로젝트에서 제외, 워크플로우 재할당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검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수 툴에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각 객체의 각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코멘트와 오류 이슈 타입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프레임 혹은 세세하다고 하더라도 각 객체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는 게 보통인데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각 객체의 각 특성, 즉 3D와 2D에 나눠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러를 하나하나 지정한 뒤에 코멘트를 남겨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툴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작업자가 검수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객체 2의 두 번째 특성인 2D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세부 코멘트로 남겼고요. 나머지 3D 공간에서의 객체 3이 가지고 있는 오류도 이슈 타입과 함께 세부적으로 코멘트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검수가 반려가 되게 되면 지금 제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fail을 눌러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게 되면 다시 작업자에게 바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뜨고 빨간색으로 표시됨으로써 반려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검수자가 어느 만큼을 패스했는지 어느 만큼이 반려가 되었는지를 통해서 해당 작업자, 해당 워크플로우의 효율을 더 업데이트된 효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수자가 반려한 데이터를 다시 작업자가 확인해 보게 되면 어떤 객체의 어떤 특성이 오류가 있었고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작업에 대해서 여러 번 커뮤니케이션하고 여러 번 재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수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남겼던 코멘트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남겼던 코멘트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그 코멘트대로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어노테이션 효율을 높이고 결과물이 더 고객사의 목표에 맞게,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어노테이션 프로젝트 혹은 데이터 모델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고객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어떤 모델은 3D 라이다의 바운딩 박스가 모두 다 객체에 꼭 맞게 어노테이션이 되어서 학습이 되어야만 되는 모델들이 있고 객체에서 약간 더 공간이 있게 어노테이션이 된 것을 학습을 시켜 놓아서 앞으로 제공되는 학습 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더 정확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해서 어노테이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실제 고객사가 원하지 않는 일관성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사실 고객사들과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앱에는 툴 내에서 고객사에게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서 아까 검수자가 했던 것처럼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검수자가 했던 것과 똑같이 각 객체와 각 특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코멘트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이 필요한 비즈니스 니즈가 어떤 건지, 고객이 필요한 데이터의 일관성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데이터가 가공이 완료되고 완료된 데이터의 CSV 파일을 추출해서 고객에게 보내고 고객이 그 CSV 파일을 다시 시각화해서 확인한 뒤에 그 데이터 통째로 그거에 대해서 그 데이터, 가공된 데이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시 전달하고 그를 재학습한 뒤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또 다시 CSV 파일을 추출해서 보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인플랫폼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사들이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데이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CEO인 마크 브라이언님의 말씀을 공유드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비즈니스 환경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며 또한 편향 최소화에 최적화된 고품질 AI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올바른 프로세스로 수집되고 가공된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앱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작년 경제 포럼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AI 카운슬에 앱엔이 참여를 해서 인사이트 리포트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앱엔 혼자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협업을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이 리포트를 다운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